그때 숨은 다 했나 보죠? 예, 다 끝났습니다. 그 숨 한번 요약해서 잠깐 얘기 드리면요. 그 숨이 그 주석에 있지만 안에서 밖으로 안팎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밖으로가 남의 숨 관찰하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밖으로 남의 숨을 관찰해라 뜻이 있는데 밖으로 지금 자기 숨도 안 보이는데요. 관찰하려면 남의 몸 안에서 숨이 쉬어지는 걸 관찰해야 돼요. 자기 숨도 지금 관찰이 안 되는데 밖으로 남의 몸 속에서 숨을 볼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주석이 똑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몸도 자기 몸이 움직이는 걸 안에서 관찰하고 밖으로 남의 몸을 관찰하라고 하는데 밖이야 우리가 눈 뜨고 보니까 남의 몸 관찰하는 거야 뭐 그렇다 치고 할 수 있겠죠. 그래 주석에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거 관찰하고 남의 거 관찰할 때 내 거 못한다. 동시에 두 개를 못한다. 마음으로 관찰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야 관찰한다고 치고 눈에 보이니까 호흡을 남의 호흡으로 어찌 관찰하겠어요. 그리고 마음도 남의 마음 관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밖으로. 남의 마음 어떻게 관찰하시겠어요? 신통인데 자기 마음도 관찰이 안 되는데 밖으로 관찰한다는 건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밖으로 남의 걸 관찰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건 더 높은 경지예요. 밖에서 일단 자기 거를 관찰해야 돼요. 밖에서 자기께 관찰이 돼야 밖으로 남의 마음도 관찰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밖으로의 뜻이 남의 거 관찰하라가 맞긴 한데 맞는 중에 한 가지만 맞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 전작으로 밖에서 나에 관련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안에서, 밖에서, 그 다음에 안팎으로 동시에 이게 더 높은 경지거든요. 이게 일단 이해되셨다면 근데 안에서는 뭐고 밖에서는 뭐냐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몸 들어가는데 아니 몸이 안에서 관찰하고 밖에서 관찰하라는 게 뭔 소린가? 안에서 관찰하라고 하면 혹시 몸의 겉모습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내 내장기관을 관찰하려는 건가? 안에서.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사무이다니까야 5권으로 기억하는데 5권일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4권일까 5권일까 5권일 것 같은데 사띠가 원래 직역이 기억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근데 기억 말고도 뜻은 많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맨 처음엔 정신 차려라부터 나가서 관찰을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엔 정신 차리는 건 마음으로 하는 건데 마음보다 더 높게까지 가는 게 사띠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을 관찰하니까 나중에 마음이 마음을 관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늘 뭐가 A가 B를 관찰한다고 할 때에는 A가 더 높은 단계잖아요. 이해되시죠? 주인이 주종을 나눈다 하면은 A가 B를 관찰한다고 할 때 B가 주인이 아니라 A가 더 높은 거거든요. 사띠가 마음을 관찰한다고 하면 나중에 마음보다 더 높은 거잖아요. 맨 처음엔 정신 차려라 하면 마음으로 정신 차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사띠에 여러 뜻이 있는데 직역이 기억이듯이 이 기억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돌아와서 쌍욕다니까요 5권인가? 예. 얼마든지 안에서 관찰해서 얼마든지 기억, 거기서 안에란 말은 안 나왔는데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사띠를 확립하라고 했어요. 사띠를 확립해서 관찰해갖고 지나간 일이 내가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말했고 이런 걸 무한히 관찰, 기억을 다시 올릴 수 있게끔 떠올릴 수 있게끔 다 관찰하라 이런 말씀이 계시거든요. 거기까지 계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티를 확립해서 기억을 확립해서 자 한번 보죠. 안에서 관찰한다는 거 한번 이렇게들 여겨보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뭐 먹고 움직이고 호흡하고 쉽게 얘기하죠. 몸으로만 얘기해보죠. 이해가 쉽게.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움직였다가 뭐 냉장고를 열었다가 뭐 닫았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서 걸어서 오른쪽으로 뭐 이렇게 하고 왼쪽으로 가서 나올 때 문을 열고 왼손으로 문을 열고 나왔다. 손잡이를 문을 닫고 오른쪽 위에부터 해갖고 열쇠를 잠그고 밑을 잠그고 왼쪽으로 돌아 나왔다. 이런 걸 지금 관찰한다고 할 때 이게 안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밖에서 모습이 안 보였다면. 그 밖에서 모습까지 자기 모습을 다 보려고 거울에서 자기 얼굴 보듯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안에서라는 거. 뭐 이렇게 법문하다가 두 손을 들었다. 뭐 하고 뭐 이렇게 저쪽을 보았다. 이러다가 마이크 튀는 소리가 있었다. 뭐 이렇게 했다. 이러면 나가서 무한히 기억할 만큼 이거를 기억한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기억하죠? 지금 정신 차리지 않고 자기가 뭐 하는지 몰랐다면 기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도 사실은 찍혀 있어요. 죽을 땐. 죽을 땐 동영상에 다 나와요. 자기만 기억 못하지. 그런데 문제는 이걸 죽을 때가 아니라 죽을 땐 내가 보고 싶어 보여진 게 아니잖아요. 어떤 본성의 힘에 의해서 보여진 거니까 죽기 전에 이걸 무한히 자기가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정신 차려보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안에서예요. 밖에서는 이 안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안에서 이렇게 아까 밖에서 보인 게 아닌데 이제 밖에서 보인다는 거죠. 그 관찰이. 좀 전에 기억만의 의미가 아니라 좀 전에 기억의 의미가 컸죠. 안에서는 이렇게 정신 차려서 이렇게 뭐 해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나가서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을 알면서 하는 거죠. 좀 전에 안에서 한다라는 걸. 우린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모르니까 예를 들면 가스를 켰는지 껐는지 나와서도 걱정이 되고 모르잖아요.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부처님께서 하루 종일 하는 행동을 알고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장점이 뭐가 있냐면 1번 이렇게 기억을 요번 생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요번 생만이 아니라 기억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아뢰야식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아뢰야식은 우리가 수 없는 셈을 윤회하면서 저장되잖아요. 거기 밧줄 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생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 숙면통 있지 않습니까? 그 전생을 무한히 기억한다. 그러니까 요번 생부터 밧줄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안으로 기억. 이런 게 되는 거고 2번 안에서 자기 행동을 알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점점 알아지죠? 뭐 때문에? 사티가 본성의 무더기 같은 거예요. 반야의 자식벌이다라는 겁니다. 반야 자체는 아니고. 그러니까 기억을 자꾸 하다 보면 반야가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무더기가. 불성에 아직 전체는 아니고 불성에 조금 무더기가. 그러면 2번이 뭐냐면 밖에서 관찰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 반야는 안팎 없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3번이 뭐냐면 반야의 측면이 반야가
쌈바잖아. 알려진다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다 안다 할 때. 즉, 우리는 지금 공부를 먼저 행동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뒤따라서 그걸 관찰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시고 관찰이 저절로 되어지는 상태에서 행동이 일어나고 저절로 다 알려지는 상태에서 느낌이 일어나고 저절로 다 알려지는 상태에서 완전히 깨어있음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일으킨다고 그러신 거거든요. 즉, 우리가 사띠를 하다 보면은 그 사띠가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노력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몸뚱아리 행동을 후행, 뒤따라서 관찰하려는 노력인 거는 일단 마음이기 때문이고 점점 본성의 무더기가 드러나가면 후행이 아니라 동시에 또는 선행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고 본성이. 이 얘기는 개체성에서 불성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언어적 표현입니다. 옮겨간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겁니다. 개체성이 선행되는 게 불성 안에서 불성이 선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체성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까 안에서 시작해서 밖에서 관찰이 되고 안팎으로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나뿐이 아니라 다 관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동시에. 아까 여기 주석에 나왔듯이 나 관찰하고 남 관찰할 때 내 관찰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와 남뿐이 아니라 모든 게 아누루타 존자님이 천의 세계가 한 번에 관찰된다고 하셨듯이 천의 세계가 거기 한 번이란 말씀은 안 나왔지만 그게 그런 말씀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 공부된 만큼의 세계가 관찰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안팎으로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죠? 법문 들을 때 빼고 말이죠. 쉽게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죠. 대낮에 시간 있을 때는 삼매 아니면 윗바사나만 해주라고 그러신 겁니다. 모든 시간에. 자주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조용히 있을 땐 삼매 해주고, 그게 아닌 시간에는 전부 다 윗바사나 해주라고 그러신 겁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해주라고 하셨죠. 빨리요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도 저 항상 사마타의 결과물이 사마디일 거예요. 윗바사나의 결과물이 반야일 겁니다. 동의어라고들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동의어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삼매가 결실이고 사마타가 연습이고 반야가 결실이고 윗바사나가 그걸 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이 되는 거. 물론 윗바사나를 이루었다 이러면은 그게 반야 같기는 해요. 언어적으로. 즉 그러나 반야는 연습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반야는 연습한다고 될 수 없기 때문에 결실이기 때문에 사마디도 초선, 2선, 3선 등 이루어진 결과물이거든요. 연습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마디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마 명칭상 사마타 같아요. 정확히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 봐야지 알 것 같은데. 그 윗바사나를 해서 결실이 반야고, 그래서 윗바사나를 하고 있는 방법론일 때는 반야가 아니지만 윗바사나를 이루었다 하면 반야와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윗바사나가 되기 위한 또 다른 그 윗바사나의 잔여벌이 사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티에는 육군을 단속하라는 의미가 더 커요. 6가지 감각 기능을 단속을 해서 그 6가지 감각 기능을 단속하게 되면 개체가 안이비설 신의와 색성형 미촉법에 접촉으로 벌어져서 거기에 휘둘려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걸 막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육군 단속의 의미가 사티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오늘 공부 한번 가봅니다. 4가지 자세가 먼저 나오는데요. 이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라는 거는 그 걷는 모든 자세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걷는 정지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걷는 동적인 동작은 뒤로 갈수록 나오는데 더 어려운 겁니다. 여긴 지금 걷고 있다라는 정지 동작, 서 있는 정지 동작, 앉아 있는 정지 동작, 누워 있는 정지 동작을 분명히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분명히 한다 한번 주석 보죠. 여긴 분명히 한다에 지적이 안 나왔군요. 주석이 안 나와서 아마 앞에 쌈바자나라고 나왔을 거예요. 알아차린다라는 건데요. 그런 뜻으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알아차린다의 쌈바자나가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그 정념 정지할 때에 사티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한다, 정지한다라는 게 알아차린다라고 흔히 많이 나오는 건데요. 알아차린다가 알아차려진다입니다. 수동태. 혹은 직역은 알아진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쌍육다니까에 계신데 부처님께서 나는 느낌이 알아지면서 일어난다. 느낌이 알아지면서 머문다. 느낌이 제가 알아지면서 알아차려지면서 또 다 같은 말인데 조금씩 다르게 다 써보겠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와닿는 단어를 쓰세요. 느낌이 알려지면서 머문다. 느낌이 알아차려지면서 사라진다. 생각이 알아지면서 일어난다. 생각이 알아차려지면서 머문다. 생각이 알려지면서 사라진다. 지금 제가 일부러 같은 단어를 지금 알아지면서 다 조금씩 다르게 쓰는 거예요. 편한 대로 이해하시라고. 인식이 알아지면서 일어난다. 인식이 알아차려지면서 머문다. 인식이 알려지면서 사라진다. 이렇게 쓰셨어요. 여기에 이 3가지 외엔 안 쓰셨어요. 중요한 의미죠. 느낌, 생각, 인식이라고 하셨어요. 느낌은 안이비설 신의를 조건으로 생기는 게, 물론 이제 감각 접촉을 한 다음에 생기는 게 느낌이고, 인식은 조금 다르죠. 색성형 미촉법, 바깥의 걸 반영해서 일어나는 게 인식이란 말이에요. 산야죠. 부처님께서 이 2가지를 구분해서 쓰셨더라고요. 안이비설 신의를 반영하는 건 감각 접촉으로 쓰셨고, 색성형 미촉법을 반영하는 건 인식이다 이렇게 쓰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러면 다 나온 건데, 안이비설 신의를 반영한 느낌과 색성형 미촉법을 반영한 그 인식을 다 나왔고, 이 2가지가 있게 되면 반드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지금 생각을 다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3가지가 모두 일어날 때, 다르게 얘기한다면 안이비설 신의가 일어나는 걸 먼저 알아지면서 선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얘네가 어떻게 조건적으로 일어나는 걸 다 보시고 머물고 사라지는 걸 보신다. 색성형 미촉법도 똑같다. 그걸 반영한 생각도 똑같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안이비설 신의와 색성형 미촉법을 만연해 갖고 일어나면 후행적으로 그걸 알아차리기 힘들죠. 우리는 그래서 알아차리려고 후행적으로 노력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부처님께서는 후행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완전한 깨어있는 상태에서 알려지면서 전부 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그 분명히 안다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후행적으로. 후행이라는 거 뒤후자에 행, 뭐 이런 예예. 그래서 일단 기본에 4가지 자세를 알려고 노력한다. 최소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앉아 숨 쉴 때 우리가 들숨, 날숨, 처음에 제일 기본이 그거였죠. 이건 들숨이다, 이건 날숨이다, 이렇게 알듯이 앉아있으면 앉아있다. 그냥 이렇게 기억으로 아까 밖에서 몸 다 관찰하듯이 하는 건 밖에서니까 쉽지가 않으니까 말이에요. 처음에 늘 어떤 자세가 돼 있던 4가지 자세를 앉아있다, 섰다, 간다, 걷고 있다, 이 정도만 관찰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쉽겠죠. 이건 일단 쉽지 않을까요? 아까 일상생활에서 다른 일 하면서도 복잡한 일 하면서도 나는 서 있다, 서 있는 거잖아요. 복잡한 일 하면서 그 3차원 무슨 동작하고 있다까지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뒤에 나오거든요. 서서 동작하고 있으면 동작까지는 말고 서 있다, 지금 앉아 있다. 일상생활에서 4가지 외에는 없을 거잖아요. 자세가 누워 있다. 그건 최소한 정신 차려서 기억하면서, 기억할 것도 없죠. 사실은 이건 쉬운 겁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왜 안 쉽냐면 딴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지금 맨 처음에만 이 생각하라는 게 아니시거든요. 앉아있다 하면 한 번만 앉아있다 그럼 잊어먹으라가 아니라 앉아있는 동안은 계속 앉아있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 이 4가지로 먼저 제일 쉬운 거를 이렇게만 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안에서 관찰하고 밖에서 관찰하고 안팎으로 관찰하라고 하신 게, 이제 아까 밖에서 관찰하면 좀 더 나아간 건데, 밖에서 자기 자세가 전부 다 어떤지 관찰하려고 노력해보라는 겁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아니라, 앉아있어도 뭐 이렇게 허리 펴고 앉아있는 거 자세도 있고, 저는 지금 일부러 좀 이렇게 한 게 바이크 때문에 그런데 불편하면서도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자기 자세들을 밖에서 관찰하는 거죠. 거울 보듯이. 그리고는 안팎으로 관찰이라는 건 굉장히 사실 어려운 경지입니다. 이것만 갖고 안팎으로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관찰하는 걸 점점 뒤에 가는 높은 단계의 공부까지 해 나가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여기서 안에서 관찰하고 밖에서 관찰하고 안팎에서 관찰하라고 미리 말씀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먼저 이거를 밖에서 관찰을 다 해놓고 안팎으로 한 다음에 뒤에 걷는 거 등등 하려고 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밖에서 안팎으로 이게 다 됐다면 뭐 뒤에 거 할 필요도 없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 뒤에 거 가봅니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먹는다. 땡땡땡 돼 있는데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 앞에 있죠. 아까 밖에서 안팎으로가 당연히 있을 거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이렇게가 있겠죠. 땡땡땡에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 어순도 중요하죠. 부처님께서 늘 경에 계시지만 내가 한 말에 문장을 앞뒤를 바꿔버리면 뜻이 달라진다고 그러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혹시 누군가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과 욕심을 버리면서 이렇게 바꾸고 싶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서인데 누군가가 뭐 그거나 앞뒤 바꿨는데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는 싫어하는 게 먼저 버리는 게 좋으니까 욕심은 뒤에 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뜻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문장의 순서만 달라진 게 아니라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 부처님께서 욕심 먼저 버리시라고 한 거거든요. 욕심 먼저 버리면 그 싫어하는 마음에는 세간적인 거와 출세간적인 게 있는데 세간적인 건 우리가 저항되는 것들 있잖아요. 싫어하는 거, 더러운 거, 뭐 예를 들면 뭐 쥐도 그렇고 뭐 그런 싫어하는 것들도 버리란 말씀이지만 중의적입니다. 여기서는 더 높은 뜻이 중요한데 그 집착과 저항을 버리라 그런 뜻도 있지만 욕심을 버리다 보면은 욕심이 점점 없어지면은 그 긍정적 허무주의가 됩니다. 염세가 아니라 마음은 지복인데 욕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세상을 등지고 싶어져요. 그냥 죽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대로 가도 괜찮다. 그래서 경에도 어딘가 계시죠. 그 때가 될 때까지 수명이 다 돼서 때가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 뭐 이런 말씀이 계신데 싫어하는 마음도 버리고 말이죠. 이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도 이 싫어하는 거는 부정적이거나 염세해서가 아닌 겁니다. 지옥 상태에서 더 이상 뭐 하고 본 게 없으면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욕심이 없어지면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욕심도 버리고 싫어하는 마음도 버리고 근면하게는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일상생활 하더라도 개정에 열심히 생활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 생활에서 윗바사나가 다 되는 건데 왜 안 하냐면 귀찮은 거죠.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게 습관이듯이 그렇게 습관이 들면 그게 더 행복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방일 얘기하신 게 그 간곡히 당부한다. 사티에 대한 당부가 늘 있으셨던 게 처음에 하기 귀찮을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결과는 빠르다 그러신 거예요. 뒤에 그 7년만, 6년만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 쌍미타니까에 별도로 계신 말씀이 법에까지 이해하고 관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관통하고 나면 쉽다고 그러신 거예요. 해탈까지는. 그 처음에 출가하기가 일단 쉽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그 당시 출가는 지금 출가 아닙니다. 그런 출가의 의미를 따진다면 저도 출가 아닌 거예요. 저는 제가지. 그 당시 출가는 다 버리고 한 거거든요. 길거리 가고 길거리에서 자고 닭바람기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출가한 스님들도 출가가 아닌 거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첫째 어려운 게 출가라고 하셨고 둘째 어려운 게 법을 열심히 배우는 것, 셋째 어려운 게 법에 대한 사유를 해서 관통하는 거예요. 법을 관통이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배탈까지 공부는 시간 얼마 안 걸린다 하신 거예요. 오히려 앞에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돌아왔고 그 근면하게 지금 불방이라고 하면은 공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러신 거예요. 다만 하나가 함정이 이 사티 공부하다가 그 함정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근면하게 해도 어떤 하나의 함정이 있냐면 닮은 표상을 얻지 못하면 결실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삼매를 먼저 하고 윗바사나를 하는 경우, 윗바사나를 먼저 하고 삼매를 하는 경우, 둘을 동시에 하는 경우 다 얘기하셨는데 늘 우리 알겠지만 제일 좋은 건 둘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건 부처님 공부를 제외하고 얘기하더라도 늘 꼭 나중에 어차피 둘 다 해야 되는 거면 동시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이제
그 전생의 경향성 따라서 다른 걸 먼저 시작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위험하냐면 삼매를 먼저 시작해서 윗바사나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위험성이 없어요. 경의 문제 삼매, 윗바사나를 먼저 시작하고 삼매를 나중에 할 때 위험성이 나와요. 그 위험성을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죠. 근면하게 해도 닮은 표상을 얻지 못하면 윗바사 4년초에 결실을 얻기가 쉽지 않다고 하셨어요. 이 닮은 표상은 주로 어떨 때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단모님? 삼매이기 때 많이 나와요. 가시나에 대해서. 네, 집중이 일련 상태가 깊어질 때,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익은 표상, 그 다음에 닮은 표상, 그렇게 삼매가 되는 건데 이게 말이 좀 한국말이 아니어서 복잡하잖아요. 쉽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애기들을 보면은 자기 애기면은 그 금방 나가서 기억하잖아요. 떠오르려고 그러면 얼굴은 그런 것처럼 늘 보던 건 그 표상이라는 건 인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양인데 그 모양이 눈에 익잖아요. 많이 늘 보던 건 그건 익은 표상이에요. 닮은 표상은 더 닮은 표상, 더 익은 게 더 익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쉬운 얘기로 하면 심상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심상화를 그 표상을 안 보고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다면은 이게 닮은 표상이에요. 그 선명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일심삼매가 되는 거죠. 아까 일념으로 유지한다는 게 잘 얘기했는데 장모님이 닮은 표상을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냐가 삼매의 관건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삼매가 되면은 뇌에 실제로 그 이렇게 무슨 그림 보기로 테스팅하고 하는데 그 안 보이는 그림 이렇게 한참 보다가 깜빡하면 뭐 안에 찍히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때 뇌에 그것밖에 안 찍히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닮은 표상인 거예요. 무원님은 요새 오랜만에 오셔서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여기 한번 있다가 원하시면 이렇게 해서 뇌에 딱 그게 찍혀 있어요. 그게 닮은 표상이거든요. 그러니 그게 이제 익으면 삼매인데 그게 8가지 지배의 경지에도 나와요. 내 안의 것으로 밖의 걸 본다. 한 가지 경지로 나옵니다. 이게 또 심상화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광명상을 많이 공부해라도 광명을 많이 봐갖고 익은 표상이 되게 하고 닮은 표상이 되게 하면은 나중에 그 광명 삼매가 되거든요. 많이 보라는 말씀인데 그 부처님께서 지금 그 사티를 하는데도 결실을 근면하게 해도 얻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닮은 표상을 못 얻었을 때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삼매 얘기를 하고 계신 거다. 삼매를 안 되면은 그 윗바사나의 결실을 얻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걸 얘기했다는 건 분명한 거죠. 하나는. 그러나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는 게 윗바사나를 먼저 공부하고 삼매를 늦게 해도 된다고 얘기하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지금 이런 경우고 하나는 윗바사나의 닮은 표상을 얘기한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닮은 표상은 삼매에도 적용이 되지만 윗바사나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삼매에는 지금 가시나의 닮은 표상을 얘기 드렸고 수행 주제에 윗바사나에서 뭐가 되죠? 윗바사나에서 자기 몸의 닮은 표상을 못 떠올리면 밖에서 관찰은 없는 거거든요. 밖에서 관찰하기 전에 맨 처음에 자기 몸뚱아리가 대충은 어떻게 지금 모양이 어떻고 어떤 자세고 어떻게 생겼고는 대충 알아야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점점 밖에서 관찰하는 게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조작으로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닮은 표상이 형성이 안 되면 극면하게 하는 거만 되는 거죠. 결실을 얻기가 쉽지 않다가 안에서 하는 것만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기억하려고. 밖에서는 안 되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얘기할게요. 이해 안 되셨나요? 거울
자기 얼굴 밖에서 보려면 거울 통해서밖에 우리 안 되잖아요. 거울 통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선명하게 밖에서 자기를 보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흐릿하게라도 밖에 자기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흐릿하게라도 닮은 표상을 얻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선명히 아닐 테니까. 비유해 볼까요? 어젠가 그젠가 부산에서 했던 본문인데 다 하기 복잡하니까 그 중에 하나만 할게요. 5가지 장애 중에 맨 마지막에 의심이다라는 건, 의심의 장애는 부처님께서 그 흐리고 그 그릇에, 큰 그릇에 물이 가득 담겼는데 그 물이 흐리고 혼탁하고 더군다나 이 지금 바깥에 여기까지가 어둡다. 어두우면 그 물 속에 자기 얼굴을 비추었을 때 보이겠냐고 그러셨거든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좀 없어지고 의심이 없어지고 좀 환해지고 그 다음에 물도 좀 덜 흐리고 아직 완전히 깨끗하진 않더라도 그러면 자기 얼굴이 선명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비추이지 않겠어요? 아까는 아예 그냥 안 보인 거고 그러면 요 어느 정도 비추인 게 닮은 표상이다 이런 겁니다. 선명하진 않더라도. 이해되셨죠? 이게 안 되면 근면하게 하고 있지만 결실을 얻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닮은 표상을 얻으려면 사실은 제일 쉬운 길이 삼매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삼매해야 된다가 되는 거고 삼매를 하긴 꼭 해야 돼요. 윗바사나를 먼저 시작한 사람도 삼매를 꼭 해라 하셨는데 이제 삼매를 동시에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멀리 있다 하는 거잖아요. 삼매를 윗바사나 먼저 한 사람은 멀리 있다 하려고 그러면 삼매는 닮은 표상이 생기는데 멀리 있다 할 거니까 정 윗바사나만 하더라도 닮은 표상을 취하도록 노력해라는 말씀인 거예요. 닮은 표상이 없으면 결실이 없다 이러신 거예요. 없다는 아니고 어렵다라고 하시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앞에 안에서만 기억하려고 하는 것도 결실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실이 어렵다고 한 건 진짜 결실은 밖에서부터 관찰이 되고 안팎으로 이게 진짜 결실이기 때문에 열매이기 때문에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안에서 노력했었으니까. 자, 그러면 안에서 노력했던 사람은 삼매는 내가 못하겠다 하면은 윗바사나에서 닮은 표상을 연습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윗바사나에서 닮은 표상은 뭐죠? 밖에서 관찰하려는 걸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아까 이제 4가지 자세를 안에서만 기억하려고 앉아있다, 서있다가 아니라 밖에서 자기 이렇게 몸을 표상을 그려놓고 맨 처음에 기억으로 내가 지금 이런 얼굴에 이런 모양에 지금 이렇게 자세가 목은 이렇게 돼 있고 손은 이렇게 돼 있고 발가락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안에서 앉아있지 서있지 가지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관찰하듯이 내 발가락은 지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게 맞나? 틀렸나? 막 보고 이렇게 돼 있네. 그럼 다시 이렇게 하고 기억을 더듬어하고 맨 처음에 이렇게 하고 그려야죠. 닮은 표상을 그려놓고 이제는 눈으로 안 보고 얘가 지금 이렇게 있지. 그래. 닮은 표상을 한번 더 올려보자. 심상화로 기억으로. 얘가 지금 닮은 표상이 이럴 때 눈썹이 이렇게 좀 자그러지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닮은 표상을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여전히 삼매된 사람은 용이해요. 삼매된 사람이 좀 더 쉽고 삼매 안 된 사람은 좀 어렵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삼매 자체가 그 어떤 수행 주제에 비해서 익은 표상, 닮은 표상 그거보다 더 가서 일심 상태가 된 것이 삼매이기 때문에 이런 삼매 연습을 한 사람은 닮은 표상이 좀 더 용이하죠. 삼매한 사람도 용이하다 쉽다고는 안 하는 이유가 삼매가 자기 수행 주제로 닮은 표상을 넘어 삼매가 된 거지 다른 수행 주제로 가면 그 사람도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삼매가 아주 깊은 사람만 대상에 대한 적응이라고 자기가 했던 수행 주제가 아니더라도 이저것 저것 다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나 그
자기 몸뚱아리나 이런 표상에 대해서 쉽지, 삼매를 우리는 다른 가시나로 했었기 때문에 자기 몸뚱아리 표상을 다시 취하고 이런 것도 삼매한 사람도 쉽진 않아요. 또 다른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삼매 안 된 사람보다는 노력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근면하기 때문에 얘기를 쭉 했어요. 근면하게 하면 요약합니다. 불방일로 하라는 말씀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위험성이 있을 때는 아까 삼매 윗바사나 동시, 삼매 먼저 윗바사나 나중에 배운 사람, 윗바사나 먼저 삼매 나중에 배운 사람 중에 세 번째 경우만 지금 같은 경우로 나열하면 아까는 앞에 두 번째로 나열했었는데 그 윗바사나 먼저 하고 삼매 나중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약간 위험성이 있는데 그때는 다른 경우는 별로 위험성이 없고 닮은 표상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윗바사나의 결실이 큰 결실을 갖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윗바사나 먼저 하지 말자가 아니고요. 그렇게 시작한 분이라면 닮은 표상 쪽에 치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근면하게 됩니다. 근면하게, 그 다음에 분명히 알아차리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까 그 의역이고요. 그 알아지고가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근데 한국말이 좀 어렵죠. 알아지고 하면 수동태가. 그래서 알려지고 알아차려지고 제가 세 가지나 써버린 건데 그때 그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이 수동적인 의미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제가 집중, 노음, 노여짐 이런 능동수동을 많이 벌써 선언 초기부터 얘기했었죠. 본다, 보여진다, 비추인다, 봄 이런 수동적으로 가다가 하나로 가는 여정을 옛날부터 얘기했었습니다. 수동이 공부가 더 된 거라고. 수동이 능동태는 전부 다 개체가겠다라는 거고 수동태는 본능 상태로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다, 내가 알아차린다라는 건 노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려고. 그래서 분명히 알아차린다는 노력의 의미가 있는데 직역은 알아진다처럼 저절로 알아진다, 알려진다, 비추어진다, 본성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진다가 직역인가 본데 알아차려진다 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근데 알아차린다 쓰더라도 이게 능동의 의미가 아니라 알아차려진다라는 수동의 의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알아차려진다. 그리고 사티를 확립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분명히 알아차리고 사티가 확립될 때까지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그는 요 앞에도 뭐가 있겠느네요. 그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전에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의지처가 없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의지처가 있으면 의지처가 주인이고 의지하는 자가 종이 됩니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전에 이것이 저는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쓴 누군가가 전에는 책에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가 빨리어 어법이라고 저한테 그랬었어요.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책에 그랬죠. 산스크리트 어법이라고 산스크리트 책에서. 그 한국말로는 그냥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의 뜻이라고 그랬었어요. 그거를 중복해서 썼을 뿐이다 이렇게 저는 책에 나왔는데 요새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또 나왔대요. 제가 보기엔 동일한 사람인데 그 책 썼던 사람도 이분도 공부가 되셨는지 다시 연구했는지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가 그냥 한국말로 하면 몸을 관찰한다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한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언어학자였으면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언어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다들 그 조석의 그 직역인가 의역인가 그거가 이제 매달리는데 이런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몸을 관찰한다가 아니라 지금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한다. 그러면 훨씬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야, 이런 걸 진짜 제가 언어학자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부처님께서 몸을 관찰해라 이 말씀이랑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해라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을까요?
대해서 무엇에 관하여 라는 건 더 객관화가 된 거예요. 이게 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뭔가 객관적으로 얘를 쳐다보듯이 얘를 말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about 이것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얘가 그러니까 참 저게 아니다라는 거죠. 불쌍. 얘에 대해서 얘를 관찰해라.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쓸 때 어떻게 하나 예를 들어서 그 동물에 대해 사자에 대해서 사자의 습성을 관찰해 봅시다. 오늘 공부는 그겁니다. 예를 들면 뭐 동물의 왕국에서 얘네들은 특별한 습성이 있답니다. 뭐 아니면 뭐 개미핥기와 뭐에 대해서 뭘 해봅시다. 관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얘기가 좀 명확해지죠. 뭐뭐에 대해서 뭐를 관찰해라. 얘를 완전히 그냥 오온의 무더기 덩어리로 딱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그에게는 몸이 있구나 라고 할 때까지 관찰해라. 맞물리죠. 이렇게 되면 뒤에 끝날 때 그에게는 몸이 있구나 라고 할 때까지라는 거는 나에게는 몸이 있구나 라는 건 나가 몸이다 그 소리가 아니거든요. 얘 몸뚱아리 있네 라고 객관적으로 관찰될 때까지 공부하는 말씀이라고 물려있는 거예요. 아까 개미굴 관찰하듯이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전에 가르친 거랑 정정합니다. 저는 그냥 저도 그런 거 몰라서 그냥 몸을 관찰을 그런 뜻이라고 했길래 그렇게 한 거고, 이렇게 지금 이거 몸에 대해서 그런 어법이 아니라 실제로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해라 그거입니다. 그거면은 더 그런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고, 자, 분명히 알아차림. 다시 비코들이여. 이제 아까는 네 가지 기본 자세였고 지금은 이제 2차원 동작이 나옵니다. 비고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하고, 잠깐만요. 분명히 알면서가 지켜보자. 네 가지 사티의 공부를 참조할 것. 아울러 쌍바자나는 다른 곳에서는 알아차림이라고 옮겼는데 본경에서는 모두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라고 강조했다.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이게 아까 알아지고 그런 뜻입니다.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행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면서 모든 행위를 하거나 분명하게 아는 것만을 오직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나아가는 것 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행하며 어디서든 분명하게 알아차림이 없지 않기 위해서다. 마태 읽어보시고 제가 아까 그런 뜻인데 이 분명히 알면서라는 건 알아지면서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 단어가 나오냐? 보따빠따경에서 나오죠. 보따빠따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점진적으로 산야의 소멸을 인식하는 쌍바자나가 있다. 점진적으로 산야의 소멸을 알아차리는, 인식하는 그 알미 있다. 경지의 증득이 있다 이렇게 나왔던 것. 경지의 증득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아지는 경지의 증득이 있다. 자, 보죠. 이 앞에 뭐가 나왔었냐면 지금 드린 얘기에 초선에 들면은 초선 삼매 전에는 지금 이 세상이잖아요. 그냥 이 산야의 세계인데 초선에 들면은 그 전까지 이 거친 산야는 사라지고 초선에 대한
미묘하고 참된 산야, 상이 생긴다. 초선에 관련한 미묘한 상이 생기는 거죠. 이 세계가 아닌. 그때에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를 가진 자가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이선에 들면은 좀 전에 초선에 미묘하고 참된 산야는 사라지고 이선이 미묘하고 참된 산야가 드러나는데, 이선에 전부 다 미묘하고 참된 산야로 했지만 같은 단어지만 앞에보다 더 다른 산야라고 더 다른 세계라고 생각해야 돼요. 초선보다 더 참되고, 이선이 삼선은 더 참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무소유처까지 나가는데, 무소유처 지나서는 비상비비상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여기에 이르면 미묘하고 참된 산야가 아니라 고유한 산야를 가진 자가 되는데, 갑자기 처음으로 고유한 산야가 나와요. 여기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이렇게 해서 산야의 구경에 이르게 된다. 세상의 끝에 서게 된다, 이런 겁니다. 세상의 끝에 섰을 때 그에게 이러한 것이 생겨난다. 나는 의도하면 좋다고, 의도하지 않으면 좋다고.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으면 진열에 이른다. 열반에 이른다. 무의도. 12연계 두 번째. 의도가 소멸하면 완전히 열반이다. 그런데 앞에 쉽게 얘기하면은 초선에 들면은 이 세상의 상은 사라지고 초선의 상이 생기고, 이선에 들면 초선의 상은 없어지고 이선의 상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8선까지 갔었잖아요. 어떤 상은 새로 드니까 공부에 의해서 앞에 낮은 세계는 사라지고 높은 세계가 자꾸 드러났단 말이에요. 끝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야의 소멸을 하나하나가 지금 소멸해 가면서 높은 세계가 됐잖아요. 소멸을 알아차리는 증득이 있다, 그런 거예요. 요때 쌈바자나가 나와요. 알아지는.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아는 자가 더 A와 B 중에 관찰하는 자가 A고 B가 관찰의 대상이라면 누가 더 높은 경지죠? A. 그죠? 지금 각각의 산야의 세계의 소멸을 알아차리는 쌈바자나라고 그러면 누가 더 높은 거죠? 쌈바자나가 궁극 전까지 다 소멸하는 걸 다 알아차리고 보고 있었으니까 쌈바자나가 제일 높은 거잖아요. 그때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 이게 실견실지할 때 다 안다로 나중에 가는 단어일 거예요, 아마. 제가 언어학자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 쌈바자나가 바냐의 같은 단어라. 바냐의 어떤 표현된 면일 수도 있고요. 궁극 전까지 다 소멸하는 걸 알아차리는 쌈바자나의 증득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부처님께서 나는 알아지면서 느낌이 지각되고 이런 말씀처럼 그때 쓰여지는 게 이 쌈바자나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세상이 일어나고 멸하고 이런 걸 다 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쌈바자나에 경지가 많으니까 우리는 그거 드러나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날 때 분명히 알아지고가 이 쌈바자나 하면서 하려고 우리 노력이겠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노력해서 없는 쌈바자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기 때문에, 원래는 아까 이 세상의 구경까지 다 점진적 소멸을 다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 노력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나아갈 때나 물론 이 실제로 다 보고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다 보는 그것에 부합하기 위해서 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우리도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 본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지금 2차원 동작인데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 지금 쉬운 거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앉을 때 앉아도 구부렸다 폈다, 앞봤다 뒤봤다 이게 나올 텐데
지금 세 가지 나오는데 2차원 동작인 거 이해되시죠? 단순하죠? 갔다가 물러났다. 앞에 봤다, 뒤에 봤다. 구부렸다, 폈다. 2차원 동작이잖아요. 제일 단순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는 거죠. 제일 단순한 데부터, 반복적인 동작부터. 그때 분명히 알려고 하면서 한다. 분명히 알려고 하는 것도 이제는 뒤에 나오지만 안에서 맨 처음에 밖에서 안 밖으로. 그러니까 안에서는 맨 처음에 기억으로라도 밖에서 관찰할 거 없습니다. 앞으로 갈 때 기억에서 얘가 지금 왼손 이렇게 나가고 오른손 이렇게 나가고 이것도 들어보면 밖에서 관찰받겠지만 이거 밖에서가 아닌 게 안팎이 뭐가 다르냐면 안에서 손이 나가고 발이 나갈 때 하는 거는 얘 이렇게 나가고 손이 이렇게 나가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왼발 나가고 오른발 나가고. 밖에서라는 건 뭐냐면 진짜 몸을 밖에서 거울 보듯이 흐릿하게라도 일단 관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라는 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맨 처음에 안에서 그냥 얘가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지금 한 번만 정리해 봅니다. 나아갈 때, 물러날 때, 분명히 알면서 행하고, 앞을 볼 때, 돌아볼 때, 이렇게 분명히 알면서 행하고, 구부릴 때, 펼 때, 구부릴 때, 펼 때,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계예요. 그 뒤에는 이제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는 건 3차원 동작이에요. 막 의복을 지니고 입고 하는 건 3차원 동작이니까 복잡한 거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2차원 동작 3가지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 오늘 2가지 했어요. 하나는 아까 그냥 기본 4가지 자세에서 이렇게 내가 행동하다 오늘 앉았지, 오늘 섰지, 오늘은 뭐 가고 있지, 뭐 가고 있지 이런 기본적인 아주 간단하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아까 걷는, 서 있는, 앉는, 눕는 4가지 기본 자세가 1번 유치원 과정이었던 거고 지금 2번 국민학교 과정이 뭐였냐면 나아가고 물러가고 2차원 동작 앞에 보고 뒤에 보고 폈다 구부렸다 요거예요. 근데 다음번에가 3차원 동작이 되는 거예요. 더 어려운. 근데 공부가 저번에 숨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나는 들이셨다 나는 내셨다 이것만 오래 하다 보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분명히 알면서 알아지면서 라는 단어가 지금 알아지면서라니까 더 의미가 정확해졌죠. 이해하기가. 전에 제가 이건 들습니다 이건 닳습니다 이 정도만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다 보면 저절로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알아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알아차린다고 했지만 이렇게 능동형으로 하니까 자꾸 연습이 되는 거예요. 연습하더라도 저절로 돼야 돼요. 수동형으로 알아진다예요. 저절로 보여진다예요. 들숨날숨만 하다 보면 저절로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알아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드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높은 단계로. 그래서 지금 아까 앞서서 했던 유치원 4가지 기본 자세 이걸 많이 해야 되고 국민학교 2차원 동작은 꼭 해줘야 돼요. 사실은 기본 아까 4가지 자세를 오랜 세월 하고 2번 하는 게 아니라 1, 2번은 같이 해줘야 돼요. 4가지 기본 자세와 2번의 2차원 동작은 같이 해준다. 같이 해주는데 3차원 동작은 일단 2차원이 많이 익지 않으면 좀 곤란하다. 3차원의 기본 동작이 지금 유치원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3차원은 그거를 아까 4가지 자세를 더 넓힌 거예요. 뭘 하든 섰던 걷던 앉던 뭐 하든지 그것만 앉았다 누웠다 이것만이 아니라 앉아서 어떻게 하는지 누워서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걸 다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 거를 많이 근면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행복하십시오.